이 한국에 무수히 많은 남성들은 40대가 되면서부터 불안하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답니다. 40대만 되어도 이제 회사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내보내려고 혈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앞으로도 더더욱 더 힘내서 지내야 되는데 힘이 안 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장인데 문득 선자리에서 이제 되돌아보면 막막한 마음, 이 걱정스러운 것들이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집안을 보호해야 되고 가족을 더 책임져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더더욱 더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소득과 별개로 자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산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투자라는 이름으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본소득이다, 아니면 뭐 투자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많은 이들이 부동산 투기에 빠져서 빚을 져서 되게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빚을 지고 고이자에 허덕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되게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비싼 가격에 감당 못할 무리한 빚을 지고 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아주 헐값에 최대한 빚을 적게 지고 사는 것만큼 안전한 길도 없는 겁니다. 전자를 택하겠습니까? 후자를 택하겠습니까? 완전 헐값에 아주 싸게 최대한 자기 돈으로 산다. 이건 되게 좋은 선택인 거죠.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보다 현금성 자산 확보에 더 신경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선진국들은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5대5 혹은 4대6으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데 더 집중한답니다.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의 비중이 훨씬 더 높죠. 부동산이 8, 현금성 자산이 2, 심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9, 현금성 자산이 1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금성 자산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강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한국도 일본처럼 저금리로 아마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금리의 시대가 한국도 온다. 앞으로 한 5년 뒤쯤에는 1%대 저금리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그 전에 뭘 해놔야겠습니까? 6%, 7%, 8%짜리 주는 고이자를 주는 채권이나 고배당 주는 우량주를 미리 사놓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 나중에 저금리 시대가 와도 그래도 미리 사놓으면 충분히 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TNG가 지금 10만원에 배당이 5,200원,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 계산했을 때 배당률이 5.2%, 이러한 주식을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되게 하락했을 때 5만원에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5만원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배당률이 어떻게 됩니까? 10%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가가 10만원 다시 회복하고 주가가 올라서 20만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주가가 20만원이 되고 배당 수익률은 5%여서 배당액이 한 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만원에 산 사람은 배당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20%입니다. 20%가 되는 엄청난 고배당 우량주가 되는 거죠. 그런 KTNG 주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5만원에 1억을 샀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0% 배당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주식의 주가가요, 1억치가 아니라 평가 금액은 4억치가 될 것이고 배당은요, 매년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1억에 주식을 산 사람이지만 나중에 매년 2천만 원씩 이 배당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저금리 시대가 돼서 1%대 저금리 시대가 되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있는 매년 20%씩 매년 2천만 원씩 들어오는 되게 알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KTNG를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배당 수익률 20%, 이것도 되게 높이 잡은 거지만 실제로 코로나 때요, 이 KTNG 주가가 6만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6만원. 그리고 배당은 계속 4,800원, 4,500원, 5,000원, 현재 5,200원 이 그대로였고 6만원에 샀다 하더라도 지금 10만원이거든요. 6만원에 샀는데 5,200원 배당률이면 어떻습니까? 한 8%에서 한 9% 정도의 배당 수익률인 거죠.
근데 나중에 10,000원 배당 주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당 수익률이 15%, 16% 되게 높아지는 거죠. 하나의 예시로 이제 말씀드리기 쉽게 하려고 예를 든 거지만 이렇게 고배당 주는 우량주를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사놓는 게 아주 큰 이 대박 기회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미국장보다는 한국 국장, 코스피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쏟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각종 기업들이 이 필요한 자금들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식시장을 많이 활용할 것이고 또 개인들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해서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부동산으로가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게끔 만들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외국인 자본들도 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네요. 한국의 이 알짜 자산들을 이제 많이 사들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궁리해야죠. 잘 공부해야죠. 금방금방 되진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길게 내다보고 하나씩 둘씩 챙겨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기획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소비 위축, 계엄, 탄핵, 이 모든 것들이 IMF 위기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심한 상황이죠. 부산의 자갈시장이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도 썰렁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돈도 없고 회식도 없고 외식도 안 하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도소매 시장도 안 좋고 너무 힘들다. 내수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동대문역 앞에 있는 가게도 공실이다. 빈 곳이 너무 많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돈 벌 기회는 더 줄어들고 먹고 사는 것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좀 더 세상 흐름을 좀 더 파악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많은 유튜브들이 하는 얘기들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맞다고 그냥 비판 없이 수용할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얘기가 좀 더 맞고 어떤 얘기가 좀 현실성이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진보 성향에 있는 신문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었을 때는 보수 성향의 언론이나 뉴스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쪽만 보다 보면 사고가 편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극자를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고 극자가 무조건 극우를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그럴까? 이런 쪽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며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다.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에게 얼마나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이 시대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해야 된다. 세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